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압도적인 선두다. 동종업계에서 완전히 압도적인 선두다. 공중제비와 각종 고개 동작을 선보이며 올해 춘절갈라쇼 무대에 등장한 로봇들은 일부 관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중공의 선전 분위기 속에서 압도적 선두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과열된 반응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공개된 영상에서는 중국 군인의 명령에 따라 다수의 로봇이 적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감행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으며 이 영상은 중국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동시에 대만은 충격에 빠졌다. 미국은 놀랐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당황했다. 는 등의 과장된 반응과 주장도 함께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과 의문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로봇 뒤에는 모두 원격 조종이 개입되어 있다. 전투 장면 역시 실제 자율이 아닌 연출에 가깝다. 기본적인 안정성조차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 활용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라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로봇 기술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로봇 기술은 과연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것일까요? 로봇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듯 떨더니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직원이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려다가 오히려 얼굴을 발에 맞아 피까지 흘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매끄럽게 공연하더니 다음 순간 바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업계 종사자로서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셨나요? 대부분 이런 로봇 주변에는 노인이나 아이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인간형 로봇에 큰 흥미를 보이죠. 저는 매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게 아이를 한 번 걷어차면 어떻게 될까? 어른도 견디기 힘든데 아이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인간형 로봇이 대규모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볼 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로봇이 넘어지거나 주변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로 차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입니다. 요즘 일부에서는 2년에서 3년 안에 가정으로 보급된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건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기술을 잘 모르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업계 사람들까지 그런 말을 한다면 문제가 있죠. 넘어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람을 차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핵심적인 안전 문제에 대해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현재의 AI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한밤중에 보니 꽤 무섭네요. 한 기술 업계 종사자는 인간형 로봇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며 관절이 매우 많은 만큼 고장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기간의 공연이나 시연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동할 경우 다양한 기술적 한계와 결함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그는 중국의 인간형 로봇이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기술 수준과 미래에 대한 기대,
또는 비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혼동은 대규모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투자자가 그에게 부사장님, 인간형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현재는 해당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자는 그 한마디로 전체 투자 기회의 대부분을 스스로 거절한 것과 같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론적으로는 약 100만에서 200만 위안을 들여 심천에서 로봇을 구매한 뒤 화제성과 마케팅 효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현재 중국의 로봇 기술 수준이 완전히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로 제시했습니다. 로봇이 열심히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너 머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설거지를 뭐 이렇게 해놨어. 이거 채소 써는 거야? 아니면 다지는 거야? 저는 프로그램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머,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한 남성이 로봇을 조정하다가 공격을 당해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구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인간형 로봇 투자 규모는 2022년 약 4억 5천만 위안에서 2024년 약 40억 위안으로 증가해 불과 2년 만에 약 9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5년 전 세계 인간형 로봇 출하량은 약 14,5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기간 관련 투자 규모 역시 약 85억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단계에서 대부분의 인간형 로봇이 춘절 갈라쇼 무대 사례와 같이 전시나 시연 목적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의 로봇은 아직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 로봇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무대에 오른 로봇 뒤에는 한 대당 한 명씩 리모컨을 들고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신기술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로봇 산업의 경우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비효율적 투자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등장한 춤추는 로봇 뒤에는 빠르게 확장된 공급망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를 들어 상주 우징구에서는 로봇 한 대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부품의 약 90%를 지역 내에서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 집적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품 가운데 상당수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아니라 외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안드로이드가 구글에 의해 개발된 이후 중국 제조업체들이 이를 활용해 대량저가 스마트폰을 생산해 온 방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즉 생산 능력과 공급망 측면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이를 곧바로 근본적인 기술 혁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현재 중국의 로봇 역시 서구권에서 공개된 기술을 통합해 전시나 공연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한 단계에 가깝고 핵심 기술에서의 독자적 돌파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만의 강점 역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밀도의 공급망 체계가 꼽힙니다. 필요한 부품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구조는 다른 국가들이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경쟁력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풍부한 숙련 인력을 바탕으로 제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지적됩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대규모 투자 환경 역시 특징으로 언급됩니다. 이처럼 공급망, 인력, 정책 지원이 결합된 구조는 초기 기술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현재 중국 산업 특유의 경쟁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항주는 역시 너무 앞서가네요. 거리에서 로봇 교통경찰이 등장했습니다. 가발을 쓴 로봇이 로봇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유모차를 밀고 가다가 신이 났는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신나게 가버렸습니다. 장강 삼각주 지역에서는 이제 다양한 공간에서 로봇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저우 번화가의 일부 노점에서는 로봇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판매하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나 작동상의 문제로 인해 각종 실수와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날 갈라 공연에 참여했던 로봇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로봇 공연 중에 아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로봇에게 한 대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중국에서 판매된 인간형 로봇 가운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이 전시용 또는 시연 중심의 기능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국 정부가 인간형 로봇의 주요 구매자로 자리하고 있으며 향후 1, 2년간 이러한 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인간형 로봇 산업을 초기부터 개척해온 창업자 중 한 명인 주검은 최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로봇이 춤을 추고 발차기를 하며 공중회전까지 할 수 있지만 정작 사람을 위해 물 한 잔을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브랜드 경쟁력 축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경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는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해외 매체들은 북경이 한편으로는 반도체 및 고급 제조 분야에서 기술적 한계를 안고 있는 동시에 경기 둔화와 실업 증가, 저출산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시행착오와 성장 속도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됩니다. 결국 현재의 로봇 열풍은 정책적 지원과 자본, 그리고 제조 역량이 결합된 산업적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 구조의 재편과 노동 환경에 대한 부담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될 것인지는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논의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